뭐, 나한테 이렇게 발표자 화면으로 뜨는데? 아, 그럼 이 화면이 녹화되는 거네. 그러네. 아니면 그냥 PPT 안에 있는 녹화 기능을 쓰는 거. 지금 메뉴 어, 대박.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레이아웃 DM이라고 하는 이제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이고 컨트롤러블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 이거 이제 CVPR 2023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밑에 링크는 해당 저자들의 프로젝트 링크입니다. 우선 레이아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제 갖고 오게 됐는데, 레이아웃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디자인이나 어플에서 그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간단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낸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말하고는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레이아웃을 표시하게 되는데, 보통은 카테고리 X, Y, WH 해서 X, Y를 이제 포지션, WH를 합쳐서 사이즈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주고 이걸 시각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컨디션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컨디션에는 카테고리만 줘서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카테고리 사이즈를 줘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레이아웃 원본 이미지의 일부만 줘서 만드는 경우 그리고 뭐 어지럽게 준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배치해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모든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걸 테스트하긴 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디퓨전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엘레먼트 간의 관계성, 여기 보이는 레이아웃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거나 혹은 이제 가변 길이의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두 가지 이 속성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가변 길이의 생성이라고 하면 입력을 6개 넣었을 때 이제 6개의 레이아웃밖에 생성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패드 토큰을 넣어가지고 최대 길이의 레이아웃에 맞게끔 입력을 넣어 주었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무작위로 이제 입력을 넣고 원하는 크기만큼 이제 생성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은 이미지랑 다르게 디스크리트 하다 보니까 그걸 다루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그 조금은 다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을 살펴보면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그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용했다. 이 하나랑 패딩을 통해서 가변적인 레이아웃 생성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모달리티 와이즈 디퓨전이라고 해서 각각의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이제 생성하도록 만드는 모달리티 와이즈 디퓨전 과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한 모델을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도 그 가이던스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는 컨디셔닝에 맞게끔 파이널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때까지 계속했었던 컨티뉴어스한 디퓨전, 이미지를 노이즈화하고 그 다음에 그 노이즈를 다시 이미지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가 이제 컨티뉴어스한 픽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디퓨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아웃은 컨티뉴어스 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혹은 뭐 카테고리컬한 정보랑 비슷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걸 다루는 디퓨전 모델이 이미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있어서 저자들은 이렇게 오른쪽 형태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DM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로서 D3PM이라고 하는 그 보조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썼고 이거 수식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불러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산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VQD 디퓨전에서 제한된 이 오른쪽에 보이는 QT라는 것을 이제 노이즈화하고 디노이즈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 각각에 대한 레이아웃을 노이즈화하고 다시 디노이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밑에 보이는 게 이제 Qt 함수인데 그 Qt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t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VQD 디퓨전이라는 곳에서 사용된 그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됐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함수를 보면 알파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변화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베타가 다른 카테고리로 변할 확률, 그리고 마지막 감마 t가 이제 마스크 토큰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노이즈화 하고 싶은 그 토큰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토큰으로 변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QT 각각이 이제 디퓨전 과정 중에 노이즈화 되고 이제 디노이즈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 이전 논문이었고 여기 해당 레이아웃 DM에서는 그 QT 전체를 노이즈화하는 게 그 CXYH로 구성된 레이아웃 토큰에서는 이 다섯 가지 정보가 너무 다른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QT로 만들어서 그 QT를 전체를 노이즈화하는 거는 손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각각 이렇게 나눠서 T, CXYH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전체를 노이즈화하고 디노이즈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저자들은 이거를 이제 모달리티 와이즈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위에 보이는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검게 된 게 우리가 충분한 T-스텝을 거쳤을 때 모든 이미지가 노이즈화 되는 것과 같이 마스크가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고 이제 가변 길이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딩이라는 값을 이 색깔이 있는 값들에 더해줘가지고 전부 동일한 크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 이제 그 디퓨전을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컨디셔닝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이아웃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드 컨디션이랑 소프트 컨디션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하드 컨디션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마스킹을 통해 정보로 모델에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는 이렇게 모델이 자료 이외에는 마스킹 처리돼서 이제 모델에 입력되는 방법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카테고리 X, Y, W, H 이렇게 원래는 들어가는 컨디셔닝을 그 카테고리 이외에는 전부 마스크 처리해서 모델에 공급하고 포지션 사이즈를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만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컨디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짓 어드저스트먼트라 해서 이렇게 그 특정 요소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혹은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그 더 커야 된다. 이러한 그 컨디셔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저번에 발표드렸던 그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 디퓨전과 같이 그 로짓을 더해주는 형태로 그 모델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드 마스킹 그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만 주어졌을 때랑 카테고리랑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가져오게 됐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카테고리만 주어지다 보니까 같은 입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테고리랑 사이즈가 같이 제공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크기를 가지는 거는 뭐 일정하게 있는데 배치만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셔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하드 마스킹이라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더하는 것 같이 그 디퓨전 비트 온 겐에서 이제 말했었던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특정 T 스텝에 업데이트되는 그레디언트에다가 더해주는 그 방법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거는 여기 위 오른쪽에 남겨놨으니 혹시 참조하시려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클래시파이어를 더해주는 논문과 다르게 여기 저자들은 이제 외부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또 사용하는 거를 조금 싫어했었는지 그거와는 다르게 또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refinem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refinement는 그 레이아웃을 다 주고 나서 어지럽게 주고 나서 그걸 적절하게 배치하는 걸 의미하고 이제 relationship은 어떤 특정 개체가 다른 개체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정보 컨디셔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밑에는 이렇게 그 텀을 그냥 더해주는, 단순 더해주는 용도로 해서 가이던스 하는 그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다시 조금 살펴보자면, 어, 여기 파이는 조금 단순한데 또 복잡복잡하게 돼 있어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으로 어지럽게 주어진 그 레이아웃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배치가 딱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서도 어지럽게 주어진 레이아웃들이 그 레이아웃 DM에서는 이렇게 딱 배치가 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끔 하는 그 컨디셔닝을 의미합니다. 이건 데이터셋을, 네, 네. 이게 둘 다 레이아웃 데이터셋이라서 이런 형태로 딱 중복이 없고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네가 결국에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어플이나 이런 거에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디자이너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게끔 약간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각각의 값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그 다른 정보 없이 이제 J라는 엘레먼트가 I라는 엘레먼트보다 크, 크게 만들고 싶다. 혹은 J라는 엘레먼트가 I라는 엘레먼트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컨디셔닝을 줄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로스인데 그 로스를 더해줘야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2번과 10번 이렇게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닝에 따라 로스 값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9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J 엘레먼트가 I보다 커야 되니까 클 때는 마이너스가 돼서 로스 값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고 i가 클 때만 그 로스가 생겨서 뭐 그 특정 로스가 가이던스가 주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감마 값은 그냥 웨이트닝 값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아까 데이터셋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데이터 다르다 보니까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그 잘 배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포지션이랑 사이즈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카테고리만 주고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들을 사이즈 포지션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과 그 카테고리랑 사이즈를 주고 그 포지션만 예측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그 시간을 측정했었을 때 이 초록 색깔이 레이아웃 DM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만들 때 거의 0.25, 25ms 정도 걸리는데 FID는 제일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미지랑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어내는지 그게 이제 다이버시티 다른 방법이고 FID는 그 피델리티 측정할 때 네. 이거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 생성 네. 프레쳇 인셉션 네. 디스턴스 그게 인셉션 스코어고 FID는 이제 약간 반대 성향을 띠고 있는 측정. 네, 그래서 레이아웃은 네, 그냥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X 값들은 사실 디퓨전이나 이런 생성 모델을 쓴 게 아니라서 그 단일값만 나오게 되고 이제 디퓨전이나 뭐 생성 모델을 쓴 기법들은 T를 좀 길게 줬었을 때 좀 더 FI 실제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긴 스텝에서 하나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답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점선이 실제 분포이고 그걸 가깝게 갈수록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정당 기준이 그 뭐 한 장 만들 때 한 25초니까 보통 코코로 따지면은 거의 한 장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는 한 0.2초, 2에서 3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